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경기도 의사회 대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산부인과 개업한 지는 올해가 22년째고 83학번이고 한 15년 정도 섹솔로지 공부를 좀 했고 문창식 원장님이랑 저의 후배고,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들었고, 영양학의 꽃은 저는 이제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때 영양학을 완성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이 세 가지가 걸리는 이유는 달라도 치료는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암에 걸릴 수 있고 저희 가족들이나 뭐 가까운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생겼을 때 가장 좋은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 현대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도움을 받고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영양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강의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산부인과 의사고, 제가 산부인과 의사 중에서 또 섹솔로지를 이제 저 혼자 공부를 했고, 오늘 또 여성 성애학회 심화 세미나 제가 이제 발표도 있는데, 그래서 섹솔로지 쪽으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 환자들 중에도 암 환자들이 가끔 있는데, 실은 성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섹스에 대해서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2%가 안 돼요. 만약에 의사가 자기 주치의가 그것까지 물어봐주면, 환자는 자기 이불 속이나 치마 속 얘기를 물어봐주고 그 비밀을 공유하면 절대 그 의사를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기 얘기를 할 때 특히 섹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해주느냐, 어떤 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들의 신뢰도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생활상, 제가 의사들 아는데 의사들 섹스 리스트 되게 많고요. 섹스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행복한 성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의사가 그 한 지역사회에서 단체가 존재하도록 행동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산부인과 개원협의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의협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성교육도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책도 쓰고 번역도 했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중에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거기에 200만 팔로워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 20만 명, 30만 명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고수들의 성 아카데미 1강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으시고요. 암 환자들이든 저희들 살다 보면, 이건 되게 요즘 이제 제가 삶은 피아노와 같은데, 흰색 건반은 행복을, 검은색 건반은 슬픔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검은색 건반이 있어야지 음악이 완성이 되고, 검은색 건반이 있어야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암 환자들이 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 좀 해주거나,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어쩔 때는 뭐 소송을 당하거나 환자들이 의사를 굉장히 공격할 때 되게 슬픈 날이 많거든요. 내가 괜히 의사했나 보다. 뭐 의사 중에는 진짜 자살하는 의사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걸 꼭 생각하시면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은색 건반이 있어야지 반드시 음악이 만들어지고 우리 인생도 만들어지죠. 암 환자가 섹스를 해도 되는지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일단 암을 선고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나는 섹스와는 결별이다라고 느낀대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산대요. 이 느낌은 인생에 대한 자신감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 환자의 섹스에 대한 책을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의뢰받았을 때 찾아봤는데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의사들도 관심이 없고, 암에 대한 책을 이렇게 서점에서 보면 섹스에 대한 이야기 거의 없거든요. 성생활을 하는 암 환자의 비율을 2013년부터 2015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연구를 했더니 한 52.8%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빈도수는 어쨌든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섹스를 안 하는 환자가 많으냐 봤더니 대화 부족으로 인한 오해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요. 환자는 의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배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배우자는 또 암 투병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그냥 이기적이라고 느끼고, 실제로 간병이라고 바람나는 남자들도 꽤 있고 남편도 부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하고 배우자 모두 성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첫 단추고 시작의 첫 단추죠. 이렇게 성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이유를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환자가 궁금하면 물어보겠지. 궁금하지 않으니까 안 물어보겠지 생각을 하고, 또 환자는 중요하면 의사가 얘기하겠지. 의사가 얘기 안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지. 괜히 물어봤다가 치료에 집중하지 필요 없는 거 말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해죠. 그래서 이제 성생활이 살면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4점 만점에 물어봤더니 환자는 2.57점. 이제 남성 환자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성 환자가 좀 더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배우자는 2.14점. 그러니까 결국은 성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환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배우자가 오히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생활이 왜 불만이냐,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환자는 나는 원한다. 근데 배우자가 안 해서 못한다. 배우자한테 물어봤더니 환자가 원하지 않아서 못한다. 이 말은 서로 대화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성생활을 원한다고 돌려서 가끔 말했지만 배우자가 못 알아듣더라. 배우자도 돌려서 얘기했지만 환자가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생활 감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물어봤더니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가 환자가 48.4%, 배우자가 23.1%. 반대로 얘기하면 환자의 반이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배우자의 5명 중에 4명이 안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성생활의 거부로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환자가 15.4%, 배우자가 22%. 이렇게 어쨌든 성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않았더니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불만과 이렇게 대화 부족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의사가 실은 그전 화면 보면 환자가 궁금하면 물어보겠지. 하지만 환자는 중요하면 의사가 이야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의사가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남성 환자는 배우자가 거절했을 때 남성 환자가 느끼는 것은 치료나 잘 받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배우자가 얘기를 했을 때 남성 환자들에게 성생활은 정상성의 회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실은 자기가 성생활까지 됐을 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간병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단순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졌고 치료를 잘 받고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거절이 남녀 갈등이나 오해의 골이 되고 있죠. 이거는 암 환자뿐이 아니고 보통 부부도 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거절이 굉장히 갈등이나 오해의 골이 되고 있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성 문제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크고 부부끼리도 성생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크고 의사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섹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섹스는 신이 내린 최상의 보약이에요. 보약. 예방의학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섹스가 건강에 섹슈얼 베네핏이 되는 10가지 이유를 봤더니 일단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그 다음에 면역을 좋게 해줘요. 그 다음에 칼로리를 태워주고 그 다음에 카디오바스큘러 헬스, 심혈관 질환을 좋게 해주고 셀프 이스팀을 좋게 해줘요. 본인이 자존감, 자신감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티머시, 친밀감에도 좋고 그 다음에 통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남자들 특히 전립선암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골반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여성은 요실금을 좋게 해주고 남성은 사정 조절 능력을 좋게 해주고 그리고 잠을 더 잘 자게 해줘요. 그래서 섹스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방학이고 보약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하나씩 보면 암 환자가 섹스를 평생 아니면 일반 사람도 섹스를 평생 해야 되는 이유가 섹스를 하면 몰핀과 같은 엔돌핀, 몰핀보다 한 400배 정도 강하다고 하는데 그 엔도지너스 몰핀이라고 했고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게 통증도 없어지고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성관계를 하면 일단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사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돼서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한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죠. 너한테 이익이다. 상대방한테 이익이 아니라 너한테 이익이다. 자기한테 이익이어야지 하잖아요.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피부도 젊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생리 주기가 고정되고 질의 위축을 방지해서 골반 근육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 남성의 경우는 사정을 자꾸 하면 전립선의 기능이 좋아지고 전립선 암을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도 예방해주고
일주일에 3회 정도 성교를 할 경우 7,500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간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 정신 건강을 좋게 해줘요. 이 자긍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국민 암 예방 수칙 10개 항목을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10가지는 지켜야지 암에 도움이 된다 했더니, 이게 국민들이 마저 그게 암 예방에 도움이 돼 이렇게 느끼는 인식이에요. 금연, 뭐 당연히 다 알고 있죠. 금연해야 된다는 거. 채소 과일 섭취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짠 음식이나 탄 음식 피하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2잔 이내로 절주하는 거,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 비형 간염 예방 접종만 해도 비형 간염에 의해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걸 많이 줄여주니까 간염 예방 접종. 그다음 안전한 성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생활만 하면 섹스를 많이 해야지 암이 예방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고 안전한 성생활이에요. 이게 이 중에서 보면 국민 암 예방 예방 수칙 10개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섹스에 대해서, 성생활에 대해서는 가장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안전한 섹스가 암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업장에 발암 물질이 노출이 안 되는 거, 조기 건강검진. 이게 암에 걸리지 않는 10대 원칙이고요. 2006년도 10월 달에 국민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고, 2008년 4월 21일 날 제1차 암 예방의 날로 지정을 했고, 이렇게 보건복지부가 이런 인식도하고 실천도를 조사를 했더니 안전한 성생활이 자궁경부암, 간암, 카포시 6종, 에이즈를 예방한다는 것을 국민 4명 중에 1명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암 수칙 중에 가장 지키기가 쉬운 수칙은 채소나 과일 충분히 먹기,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하기, 찬 음식이나 탄 음식 안 먹기, 그 다음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수칙은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하기, 담배 안 피우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쉬운 것은 안전한 성생활, 비형 간염 예방접종, 조기 검진이었고요. 아산병원의 종양내과의 교수가 발표를 할 때 환자를 위한 건강생활 지침에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거, 금연과 금주, 균형 있는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활동에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암이든 질환이든 정상적인 부부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안전한 성생활이 아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안전한 성생활 실천 방법 중에 제가 생각했을 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방해주고, 그다음 비형 간염이 간경화나 간암의 원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형 간염 예방 백신을 맞고, 그다음에 콘돔을 사용해주고, 특히 이제 모르는 섹스 파트너하고 6개월 이전에 아직 납부가 형성이 되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아직 모를 때는 콘돔을 반드시 사용하는 게 좋겠죠. 콘돔만 잘 사용해도 뭐 거의 대부분의 성병은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섹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성 파트너를 제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요즘 미투 운동이 다 제가 보겠을 때는 그 부부간 섹스리스가 아마 많을 거라고 봐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집에서 먹는 집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본인들이나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집에 있는 집밥은 열심히 안 먹거나 대충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투자하거나 시간 안 쓰고 나가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집밥이 맛있어야지 건강합니다. 암에 걸리게 된 후에 변화가 되는 남녀관계 4가지 형태를 미국 듀크 대학의 어떤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런 4가지 단계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환자들이 왔을 때 이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그 환자하고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친밀감이 줄어들고 성관계도 감소하고 도망갈 생각하는 거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면서 파트너가 성행위를 거절하면 그 본인 암 걸린 사람은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2번째는 성행위 대신 이제 감정적이나 정서적 교감만 해요. 그래서 관계는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주로 동반자나 친구로 이제 거듭나는 거고, 친구처럼 그냥 손잡고 부부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족이나 친구가 되는 거죠. 3번째 형태는 성행위 보험미를 다시 정하고 성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커플이 있는데 주로 손만 잡고 자거나 몸을 만져주거나 이렇게 스킨십만 하는 형태가 있고, 이제 4번째가 가장 아이디얼하긴 한데, 암 발생을 계기로 서로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하고 성생활을 더 활발히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시고
상담을 한 다음에 해주는 게 좋겠죠. 미국에서 섹스가 셀프 이스팀을 부스트하는 것을 해줬더니 섹스를 했더니 사람들이 섹스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자체에서 feel good, 그러니까 본인 자존감이 좋아진다는 거죠. 섹스를 하면 본인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셀프 이스팀이 본인 셀프 이스팀 좋다.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좋으면 일단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것에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목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가 좋게 돼요. 근데 셀프 이스팀이 낮으면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일단은 본인에 대해서나 일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목표도 정하지 않아요. 삶의 목표도 없이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가 없게 되죠. 자포자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셀프 이스팀을 결정하는데 섹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옆에서 사랑한다, 감사하다, 고맙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이 셀프 이스팀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 네 이때껏 그렇게 놀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내버려두면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낮아진다.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이스팀을 좋게 해주는데 섹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섹스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고 암에 걸려서도 섹스의 욕구를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교 자체가 어렵더라도 신체의 접촉이나 키스, 정신적인 안정, 즐거움을 얻도록 하면 암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의사나 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협력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특히 섹스까지도. 암 환자의 느낌은 일단 신체 상처가 크고 수술하면 굉장히 흉터가 크게 남잖아요. 생식기를 잃고 유방이나 난소나 자궁을 잃고 얼굴형이 변형되고 이거를 보통 경험하면 이제 누구로부터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느낀다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설령 좋은 관계에 있어도 애인 사이에도 섹스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갖고 환자들한테 상담을 해주면 환자가 눈물을 질질질 흘리거나 자기 얘기를 얘기할 수 있고 그것만 갖고도 힐링이 되고 그 배우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암 환자가 생각은 이렇다고, 느낌은 이렇다고. 암을 극복해서 살기 위해서는 말기암 환자라도 섹스는 중요하고 환자는 섹스뿐만 아니라 접촉이나 키스 이런 육체적인 애정 표현에 의해서 누군가한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을 계속 갖도록 그리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리적인 이런 원인은 만약에 이러지 못할 경우 암 환자가 불안하고 공포, 자신감 상실, 통증이나 분노,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성욕적이게 생긴다는 거죠. 케모세라피 화학요법은 남성의 경우에는 성욕이 일시적으로 감퇴하고 발기 능력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하지만 사정하지 않고도 쾌감 있는 드라이 오르가슴을 이룰 수가 있고 이 경우 치료가 끝나면 되게 회복이 가능하고 케모세라피를 받은 남성의 대부분은 성욕을 잃고 발기나 오르가슴이 어려워지지만 섹스를 하고 싶다는 욕구를 계속 가지면 기능 회복이 훨씬 더 쉽고 가능하다는 거고 여성의 경우도 화학요법, 케모세라피를 받았을 때 일시적이나 혹시 영구적으로 배란이 없어지기도 하고 성기가 뜨거운 느낌, 갱년기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섹스에 관심이 멀어지고 성교통이 생기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암제가 혹시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까봐 섹스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WBC가 감소하면 감염증이 자꾸 생기니까 감염이 쉬워지고 그래서 섹스를 피하게 되죠. 방사선 치료도 환자한테 피로감과 허탈감 때문에 섹스 욕구가 없어지고 특히 대장암 성기 위주에 있는 암들, 전립선암, 방광암, 자궁경부암 같은 골반에 가까운 곳에 암이 생기면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남녀 모두 섹스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질암에 걸렸는데 자궁 싹 드러내고 항암 방사선 하니까 질이 완전히 아트로피가 온 데다가 파이브로시스가 생겨서 성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애끼다 똥 됐다고. 그 전에 남자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대시를 많이 했는데 싱글이었거든요. 대시 많이 했는데 애끼다 똥 됐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걸 봤는데 제가 내지는 이제 암 걸렸으니까 암 검사하려고 내진했더니 진짜로 자궁이 딱딱해갖고 플라스틱처럼 그리고 굉장히 좁아지고 짧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 암에 걸렸다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이제 의사할 경우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전에 정자나 난자를 보관해 놓으라고 한번 컨설트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치료 후에는 섹스가 회복되는 일이 많다고 인커리지를 시켜주는 게 좋고
여성은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조기 폐경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 친구 중에도 여의사인데 유방암 걸렸고 항암제 방사선 치료했는데 폐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폐경돼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여성의 경우 외음부인, 대음순, 소음순, 음액을 절제하면 이분이 성감 영역이 없어지고 성기 모양에 자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섹스에 굉장히 예민해지고 거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성기능을 유지하는 근치 수술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유방도 요즘에는 유방을 제거하지 않고 유방에 있는 암만 제거하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유방 제거술을, 참 요즘에 성형외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보험된대요. 유방암 환자가 유방 제거술을 종합병원에 성형외과 가면 그 보험된다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질이 위축됐을 때 이게 다일레이터라고 질에다 그 질이 아까 위축된 거를 그 확장시키는 질 확장기가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직구로도 팔더라고요. 이제 1번부터 이렇게 넣어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젤 충분히 쓰고 서서히 하루에 조금씩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이렇게 질이 짧아졌거나 너무 좁아서 성교를 할 수 없을 경우 이런 다일레터 질 확장기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되고, 되게 젤 쓰거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다 보면 좀 넓어지기도 하거든요. 섹스는 이제 섹스가 좋은 이유 중에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죠. 미국의 성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그러니까 열량 소모가 많고 조깅 효과가 비슷하고 1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심장을 튼튼하게 주는 효과가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노화를 방지해주죠. 평균 일주일에 3번 했을 때 10년 젊어진다 그래요. 이유가 그 섹스할 때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이 체지방도 줄여주고 근육량도 늘려주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 줄면서 50살 넘어서 성장 호르몬 주사 맞는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한 겨울쯤 되면 부자들은 뭐 플로리다나 이런 그 따뜻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세컨드 하우스가 있는데, 저도 올 겨울이 영하 10도 15도 되니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근육통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데 아파서 할머니들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온몸이 아프다 그러고, 그래서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저도 이제 5학년 5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좋게 할 거를 막 찾다 보니 성장 호르몬이 나오더라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젊었을 때 그 아무리 그 전날 일을 열심히 해도 그 다음날 눈 뜨면 바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이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1년에 10cm씩 키가 클 때 엄청나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성장 호르몬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날살 뭐 먹고 뭐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것 중에 남성 여성 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그 하버드에서 남성 발기가 안 됐을 때 치료법에 보니까 비아그라하고 성장 호르몬, 그다음 남성 호르몬, 이 세 가지를 컨비네이션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해갖고 효과가 없을 때 성장 호르몬 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섹스를 했을 때 분비가 되고 근육량도 늘려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오르가즘이나 사정 직전에 노화 방지 호르몬인 DHEA가 분비가 되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피부가 훨씬 젊어 보이고. 그다음에 섹스는 강력한 진통제인데, 이런 그 아까 엔돌핀 말했죠.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편두통이나 통증, 요통, 둘이 사는 사람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아픈 이유가 이 엔돌핀 때문인데, 특히 오르가즘 근방에 엔돌핀하고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거는 통증을 잊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특히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호르몬인데 임신 중에도 분비가 되고, 수유할 때도 분비가 되고, 키스하거나 허그할 때도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 섹스할 때도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낳은 아이, 자기가 전 먹여서 키운 아이한테 평생 희생하면서 사는 것이 엄마들이 이제 모성의 기본인데, 이게 옥시토신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은 섹스를 하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섹스를 하게 되면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집을 사주고 싶고 차를 사주고 싶고, 평생 그 여자를 위해서 뭐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그 자기가 번 돈을 그 여자한테 주는 이유가 옥시토신 때문이고, 여자들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남자가 12시, 1시, 2시까지 안 들어왔을 때 기다리고, 새벽 골프를 나가면 새벽밥을 해주고, 이게 이 옥시토신 때문인데, 이게 사랑의 호르몬이기도 하고 희생의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옥시토신이 분비되게 하는 대상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 뭐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섹스할 때 분비가 돼요. 남자들이 그 부인하고 섹스를 안 하면,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게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옥시토신 때문인데, 남편이 나 이제 남편이랑 섹스를 쓰고 뭐 섹스 안 해도 뭐 내가 충분히 애 둘 낳고 충분히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섹스까지 해줘야 돼? 재미도 없고 아프기만 한데.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남편이 나가서 섹스를 하게 되면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고, 이 옥시토신은 분만할 때만 분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옥시토신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원래는 분만 때는 3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지. 뭐 1년 동안 섹스를 했다. 그러면 정으로는 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진 않다는 거죠.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화상 입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구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섹스를 했을 때 이 옥시토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이제 척추 수술을 받거나 암 환자들이 섹스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무리 없이 1500m를 걸을 수 있을 때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돼요. 통증 완화는 그 미국의 교수가 여성의 오르가즘을 느낄 때 통증에 대한 인내력이 75% 정도 증가한다 그래요. 이것은 그때 자궁수축 호르몬인 옥시토신하고 엔도르핀이 연관이 있다고 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이유가 일주일에 1, 2회 섹스를 했을 때 이뮤노글로불린 A가 증가하는데, 이게 감기나 독감 같은 것을 덜 걸리게 해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T인프가 증가해서 그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당 1, 2회 섹스를 했을 때 금용화된 사람보다 훨씬 남성이 그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높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아주는 음악이나 운동을 했을 때하고 같은 수준의 면역력 강화가 있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아까 10가지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예방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썰들이나 그 논문에 나온 것들인데, 그 난소암하고 정액하고 관계가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정자를 제거한 정액을 분리한 결과 아연 등 3가지 물질인데 난소암 세포 파괴에 도움이 된대. 그 중에 시자르라고 하는 물질이 난소암 세포 파괴에 도움이 되더라. 특효가더라. 이거는 백혈병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섹스를 했을 때 정액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직장암이나 전립선암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정액은 만병통치약이다. 섹스를 할 때 여자가 이익이냐 남자가 이익이냐,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자가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난소암 걸린 분들을 보면 섹스를 쓰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여자들한테는 꼭 섹스를 하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방암은 뭐 논문에 막 나와 있진 않지만, 흥분하거나 오르가즘기에 그 옥시토신이나 DHEA가 올라가면 유방암을 막아주더라.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월 한 차례 이상 섹스를 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률이 낮더라.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50대 매월 7번 이상 오르가즘을 느끼는 남성이 남성 유방암에 걸릴 확률도 낮더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뭐 피츠버그 연구팀이 이제 유방암 환자들 중에 섹스를 하는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나눴을 때 섹스를 하는 그룹이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게 T 림프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그 당연히 암 예방에 10가지 나온 것처럼 남성한테는 전립선암 예방에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굉장히 그 섹스가 중요한데, 특히 신부님 중에 전립선암이 많고 사망률이 또 높은데, 이게 금욕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이 만약에 파트너가 없다고 하면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정을 어떤 방법이라든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03년도에 호주에 조사를 했더니 주당 4회 이상 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 낮았고, 그 이유가 파이프에 물이 통과하지 않으면 막히는 것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그 골드스타인이 발표를 했죠. 몬트리올 대학에서도 3,000명의 남자한테 조사를 했더니 20명 이상의 여성 파트너가 있는 남자는 전립선암 위험도가 낮고, 대신 20명 이상 남성 파트너가 있는 사람은 전립선암 위험도가 높았다고 하죠. 미국에서도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을 했더니 확연히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죠.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린애한테는 전립선암이 없긴 하죠. 젊은 애들한테.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 전립선 질환으로 소변을 볼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성생활이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 이유를 사정할 때 고안에서 1억 마리 정자가 배출이 되는데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면
전립선에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섹스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신비스러운 사랑의 묘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섹스는 불면증 해소도 도움이 되는데,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성관계를 통해서 오르가슴을 느끼면 마음이 안정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오르가슴을 느낀 후에 프롤락틴이 분비가 되는데, 이 프롤락틴이 신체의 휴식과 졸음에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하고 스트레스 완화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섹스는 신이 내린 세상의 보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피부하고 피부가 닿을 때 기분을 좋게 해주는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이고, 또 아름다운 성관계가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고 있다는 그 감정을 줘서 자존감, 행복감, 그리고 우울증, 무기력, 의욕 저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여성의 오르가슴을 느낄 때 그 직전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이 몸속에 있는 세포를 재생시켜서 당뇨병으로 인한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 정액 우울증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실험을 했는데, 그 대학생들 상대로 콘돔을 쓰는 그룹과 콘돔을 쓰지 않는 그룹을 비교를 했더니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그룹의 여성들이 훨씬 우울증 증세가 덜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건 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분들이 질로 흡수가 돼서 그런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고, 정확하게 기전은 밝혀지지 않고, 아마 칼슘, 단백질, 칼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섹스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신비스러운 사랑의 묘약이고, 남자나 여자의 성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남자한테는 페니스, 여자에게는 질이나 음액, 성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만져주고, 성감대를 자극해주고, 그다음 성대, 언어나 혀로 오럴 섹스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섹스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나이가 들고 발기가 안 되거나 물이 안 나오거나, 얼마든지 상대한테 좋은 말로 인커리지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기입니다. 암 환자 섹스 스킨십에 보면, 암 환자라고 무조건 섹스를 터부시하는 것은 일단 잘못된 인식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치료에 방해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성생활은 백화점 가서 살 수가 없거든요. 남녀 간에 정신적 교감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마지못해서 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은 자제가 돼야 되니까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 뇌를 바꿔줘야 되고, 암 투병 중이더라도 각방을 쓰는 것보다는 성행위를 해서 스킨십을 교환해서 서로 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해주는 게 좋고, 인간의 피부는 고독하기 때문에 이 고독을 달래주고 위안해주는 스킨십이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 상승 효과도 있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건강한 사람의 파동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의 에너지가 되죠. 파동 에너지가 된다고 그래요. 같이 공유하면 훨씬 좋다는 거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암 환자들이 죽음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감히 섹스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살아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그 욕구와 욕망을 사랑을 실어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배우자나 본인도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치료에만 집중하면서 지내는데, 그러면 병이 나온 후에도 이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이미 다른 사람의 섹스 파트너가 생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남편은 되게 투병 중인 아내한테 섹스를 요구하는 게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것 같아서 참는데, 실은 배우자는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나친 배려로 성생활이 없어지고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사라지면, 이 친밀감이 없는 부부는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섹스리스나 이혼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준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아까 셀프 이스팀 얘기했는데, 암 환자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다름없는 성생활을 했을 때 부부간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고, 이런 사랑의 힘이 환자의 투병 의지를 높여주고, 그래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성생활을 되도록 하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남성일 경우 만약에 성기를 못 쓰게 됐다 그럴 때 음경 보형물 수술도 실은 권할 수도 있고, 당뇨가 심하거나 암에 걸려서 그럴 경우 비뇨기과에 물어봤더니 음경 보형물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또 직접적인 삽입 설교가 어려울 때
특히 유방암 수술에 항암제를 쓰거나 자궁암 수술에 방사선 치료하고 질건조증이 있을 때는 윤활제를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삽입선교가 어렵다. 그러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서 삽입선교가 성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 아까 성기 3가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성기가 아니라 머리에서 느끼는 것이고, 환자를 할지라도 배우자의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받는다면 암을 이겨낼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제를 쓸 수 있습니다. 키스, 허그. 여자들한테 남편한테 가장 받고 싶은 것 내지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어봤더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남편이 뒤에서 포옹해주는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암 환자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암 치료와 성생활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건데, 남성한테는 항암요법 중에는 성관계 시 콘돔 착용과 피임을 한다. 혹시 임신되거나 그럴까봐. 그리고 암 치료 중 임신 응원할 경우 의료진하고 상의한다. 언제쯤 임신해도 되는지. 그다음 수술할 경우 의료진에게 성관계 가능 시기를 확인한다. 그다음에 면역 기능이 낮아진 시기에는 가벼운 접촉으로 성관계를 대신한다. 그리고 통증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위를 시도한다. 그리고 성기능 장애가 오래 지속될 경우 의료진과 상담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거고요. 실은 휠체어 갖고도 이렇게 많은 자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한 자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좋겠죠. 암 치료와 성생활 여성편인데, 만족스러운 성생활은 환자와 배우자에게 활력을 준다. 성관계 시작 시기나 임신을 계획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한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성생활을 시도한다. 성관계 시 무첨가 수용성 윤활제, 아까 보여준 거, 젤 같은 거를 사용한다. 성관계 너무 통증이 심하면 성관계 1시간쯤 전에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타이레놀 같은 거 미리 먹으면 통증이 좀 덜 심하고 있고요. 회음비 통증이 심할 경우 의료진과 상의한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고, 남성과 여성의 생리적 성반응을 마스터스 앤 존슨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한 2,000명의 남자 여자를 이런 테이블에다가 놓고 심전도 하듯이 성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측정을 했더니 이런 반응을 남자나 여자 똑같이 했어요. 처음에 흥분이 지속되는 고조기를 통해서 오르가슴 느끼고 해서 되고 똑같았는데, 다만 이 흥분에서 고조기 오르가슴까지 오르는데 남자는 한 2분이면 사정까지 끝났고, 여자는 흥분에서 오르가슴까지 오르는데 평균 한 16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끝내는데 2분 끝나버리면 여자는 아직 물이 끓고 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 똑같은 반응이 있긴 하지만 남자는 훨씬 빨리 끝나지만 여자는 훨씬 늦게 되니까 여자를 기다려줘야 되고, 근데 이제 흥분을 해야 되는데 이 흥분기가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흥분조차도 안 하면 섹스를 갈 수도 없잖아요. 강박적인 성격, 그리고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흥분이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기분이 굉장히 편안하고 릴렉스가 되고, 기도할 때, 섹스 끝난 후에 뭔가 행복한 진급을 했을 때 잠깐, 잠자고 났을 때, 편안한 잠을 자고 났을 때, 그럴 때 부교감신경이 나오는데, 부교감신경이 흥분돼야지 남성은 발기가 되고 여성은 애액이 나오고 자궁이나 남성의 성기에 혈류가 몰리거든요. 근데 이 부교감신경은 뇌에서 기분 좋게 느껴야지 이제 성기로 혈류가 가요. 그래서 이 흥분기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박적인 얘기나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절대 흥분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남편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잔소리하거나, 남편은 부인한테 애들 잘 키우라고 아니면 좀 더 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교감신경이 끝나버린 거죠. 교감신경이 있기 때문에 발기도 안 되고 물 나오는 거죠. 남녀는 어쨌든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암에 걸렸어도 남자는 섹스로 얘기할 수 있고, 대장암 말기여서 내일 모레 죽어도 호주머니에는 비아그라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남자잖아요. 남자가 그 성욕에 대해서 여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뇌하수체에서 FSH나 LH가 나오면 고환이나 음경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이런 것이 분비가 돼서 남성은 남성답고 여성은 여성답게 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미투 운동의 주로 메인 이슈가 된 거죠. 이 테스토스테론이 잘 분비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정복력도 강하고
예술적으로도 피카소처럼 늦게까지 예술의 혼을 불태울 수 있지만 이게 허락받지 않는 성관계에서는 굉장히 남자들한테 족쇄가 되고 있죠. 강한 남자의 성욕은 족쇄가 되고 있는데 남자들이 남자든 여자든 뇌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뇌를 온시켜야 되죠. 남자하고 여자는 일단 흥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신혼부부한테 제가 얘기할 때 신혼부부들이 맨날 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근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보면 남자는 섹스가 제일 중요하고 여자는 약속 중시 방법가 제일 커요. 만약에 남자가 술을 먹었든 술을 안 먹었든 무슨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계속 얘기할 거예요. 남자들은 밤중에 아이가 우는 거를 못 들어요. 여자들은 왜 못 듣냐고 그래요. 남자들은 냉장고에서 물건을 잘 못 꺼내요. 근데 여자들은 변기 뚜껑을 내려놓은 남자한테 계속 신경을 써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수다를 떨고 쇼핑을 좋아하고 지도 있는 거 잘 못해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섹스 마이크론이 적어져요. 남자들은 성욕이 이렇게 강한데. 그리고 화장실 변기를 절대 남자들은 조준을 못해요. 남자들은 사타구니를 긁는데 여자들은 이 사타구니 긁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남자들은 방향감각 세포가 적어, 여자는 적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이 길을 잘 모르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여자하고 남자가 달라요. 남자들은 거짓말하는 것도 강해요. 그리고 그 거짓말한 걸 여자들이 알아내는 능력도 있어요. 이렇게 실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뇌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을 갖고 반복해서 싸워요. 왜 너는 그게 안 돼?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갖고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남자의 성욕이 절대 여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잔소리하는 것을 절대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데 그건 그냥 그렇게 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뇌를 이해해야 되고 여자는 거울을 보면서도 자기가 날씬한데도 뚱뚱하다고 느끼고 남자들은 자기가 뚱뚱해도 멋있다고 느껴요. 여자들은 얘기하면서 쭉 훑어보는데 남자들은 눈만 잘 지냈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달라요. 남자는 섹스를 시키려면 딱 옷 벗고 바로 앞에 쓰면 되지만 여자를 섹스를 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많은 조건들이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남자가 다 맞추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여자의 뇌고 남자의 뇌고 여자의 생리고 남자의 생리 그냥 그렇게 다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왜 너만 그러냐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는 그렇게 60억 역사를 통해서 진화가 그렇게 되어 왔어요. 일단은 먼저 흥분을 시켜야지 섹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 흥분을 시키려면 브레인을 온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흥분될 수 있거든요. 브레인을 온 시켜야 되는데 남자가 브레인이 온 되는 방식하고 여자가 브레인이 온 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자한테는 장미꽃을 선물하고 이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남자한테는 오늘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해야지 브레인이 온 되는 거죠. 근데 오프를 시켜놓고 브레인을 오프를 시켜놓고 왜 너는 성욕이 없냐는데 왜 너는 싫어하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는 시각 자극도 다른데 남자들은 시각적인 자극이 점점 강하면 나중에 너무 강하면 좀 떨어지만 여자는 시각적인 자극이 강하면 성욕이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포르노를 싫어하고 남자들은 포르노가 잘 되는 거죠. 남자들은 만난 지 1시간이나 반나절만 되면 성적 흥분이 되는데 여자들은 한 100일쯤 돼야지 성적 흥분이 돼요. 미투 운동의 메인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여자들은 아직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남자는 벌써 그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여자한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이 들어가야지 바로 손을 쑥 아래다 넣거나 바로 가슴을 쑥 만지거나 그러면 바로 미투가 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도록 미소만 지어도 커피만 한 잔 뽑아다 줘도 그 여자는 이제 벌써 자기랑 섹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남자들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되도록 많은 정자를 뿌리도록 진화가 돼 있고 여자는 한 번 임신하면 10년은 적어도 키워야 되니까 되도록 굉장히 까탈스럽게 남자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딸과 내 아들도 그래요. 진화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진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추근덕거리다가 그냥 미투가 되는 거죠. 부셔버리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도 대화를 충분히 잘해서 그 여자와 잘 라뽀가 형성이 돼 있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을 경우 거의 야스버거 증후군처럼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높은 남자들 약간 거의 대화가 잘 안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수학이나 과학을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천재일 수도 있는데 대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여자의 눈빛이나 행동 심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일에 집중도가 높으니까. 하지만 여자하고 소통을 실패한 거죠. 적어도 여자는 자기가 1시간 동안 느끼는 감정을 3개월, 100일 정도를 돼야지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걸 모르면 만난 지 얼마 안 되었고 무슨 행동인가 하면 바로 이제 성폭력, 성희롱이 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부교감신경.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 걱정, 근심, 부정적인 말,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 근심. 암에 걸리면 근심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성욕이 생기겠어요. 성욕이 생기면 동물에 가까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데도 남자들은 성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그러기 어렵죠. 이게 부교감신경인데 이 부교감신경은 걱정이 없어야 돼요. 마음 상태가 행복해야지 성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성욕이 생기고 부교감신경이 활발했을 때 남성이 혈관에 이제 피가 몰리면서 음경이 밝혀야 되고 여성은 질내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지렉 분비가 되고 자궁벽에 충혈이 되고 자궁혁대가 되고 섹스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여자나 남자가 되는 건데 반드시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섹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해줘야지. 그래서 뇌가 온돼야지 그 뇌에서 온되는 것이 현기로 피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섹스를 하고 싶다. 남자들은 여자들로 하여금 좋아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해주고 여자 또한 남자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올려주고 이 선에서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이래야지 섹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 아까 말했던 부교감 신경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부교감 신경 해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이거. 어떻게 해야지 상대방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겠어요? 뇌를 어떻게 해야지 온시킬 수 있어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칭찬이에요.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애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100점에서 10점 맞아도 칭찬해주면 그 다음에 20점이 되고 30점이 되는데 99점 맞아도 잘못했다고 하면 나중에 뛰어내려요. 근데 사람은 3살 버릇 8까지 가거든요. 3살 이후로는 자기가 감기약 먹기 싫으면 뱉어버려요. 울면서 토하면서 뱉어버려요. 절대 억지로 못 시켜요. 남편이 연봉이 2천만 원이다. 2,500만 원까지 늘리게 하면 왜 당신은 내 친구들은 연봉이 1억인데 당신은 2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올라가요. 당신 이거 벌어 오느라고 되게 고생했어 하면 2,500이 되고 3,000이 될 수 있거든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부인이 자기 애들 교육시켜갖고 남편한테 점수를 받고 싶은데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들 점수가 이게 뭐야? 집안 꼴이 이게 뭐야? 그러면 절대 안 바뀌어요. 칭찬해줘야지 더 칭찬받으려고 하거든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일을 잘 되게 하려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성교를 하려면 전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이 포플레이 여기에 부교감 신경에 관여를 하거든요. 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 키스, 애무, 마사지, 칭찬 어떤 행동이든 다 전이해야 돼요. 그래야지 코플레이를 할 수 있고 코이투스를 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는데 이것만 하면 그냥 동물의 성교, 동물의 그 교접이죠. 이것만 해갖고는 부인이 이제 갱년기쯤 되면 나 이제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나 공작문 닫는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부인이 공작문을 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포플레이 안 하신 거예요. 근데 6.25 전쟁을 겪은 세대, 코닥 필름이 있는지를 아는 세대들은 이거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 부모한테 배운 게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 세대 20대, 10대 애들은 물어보면 섹파가 따로 있고 사귀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반드시 섹스할 때 애무해주고 섹스플레이, 포플레이를 하지 않고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접근도 못하게 해요. 충분히 애무해줘서 여자가 충분히 흥분되고 물이 나왔을 때 섹스를 해요. 그래서 전입 이게 흥분기에 필요한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을 그래서 남자들이 처음 여자를 사귈 때 솔직히 섹스를 바로 안 들어가잖아요.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 다음에 꼬드기 갖고 가잖아요. 이게 다 이거예요. 남자들이 그거 안 하면 여자들이 바로 안 가주잖아요. 그럴 때처럼 지금 결혼해서도 부인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여자한테 막 그럴 게 아니라 부인한테 해줘야지 집밥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게리 체프만이 5가지 사랑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읽어봤더니 이 사람이 10만 명의 사람인가를 하여간 제가 성 문제가 있는 부부들 상담했더니 결국은 5가지로 사랑의 언어가 정리가 되더라. 근데 제가 읽어봤더니 이게 결국은
그 브레인을 온 시키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여자나 남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여자도 실은 남성틱한 여자가 있고 남자도 여성틱한 남자가 있거든요. 이 브레인을 온시키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5가지예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에 반응을 해요. 실은 아무리 인정하는 말을 해줘도 실은 브레인이 온 안 되는 여성이나 남성 많아요. 특히 물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물을 해줘야지 입이 찢어지거든요.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래야지 좋아져요. 이런 사람들은 선물에 반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선물을 좋은 걸 해줘봤자 당신만큼 남도 다 살아 나도 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함께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줘도 나랑 같이 놀아주고 같이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어주고 대화해주고 이것에 반응하는 사람은 이걸 해줘야지 반응을 해요. 그리고 봉사는 자기는 너무 피곤해 집안일 때문에 애 보고 집안 뭐 쓰레기 비우고 너무 피곤한데 남편은 너무 잘났어. 집에 오자마자 똑같이 맞벌이 하는데 남편은 당연히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애 보는 것도 내 차지, 밥하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쓰레기 비우는 것도 다 나만 혼자 해. 그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집안일을 도와줘야 돼. 그 여자의 브레인이 온대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다 해줘도 여자가 애도 잘 키우고 애들도 똑똑하게 잘 키웠고 뭐 돈도 잘 벌고 다 하는데 자기랑 섹스를 안 해줘. 그런 사람 나가서 바람 펴요. 스킨십이 중요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 사랑의 언어는 뭔지 파트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고 파트너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내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다리가 가려운데 등 긁고 있으면 고무다리 긁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못하고 가렵지 않은 데 막 긁어주면서 시원하지 하고 물어보면 소용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언어가 이 게리 체프만이 생겨갔을 때 이 5가지 중에 거의 있더라.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자들이 만약에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이 사랑의 언어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책 사서 한번 보세요. 그럼 설문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설문지에 보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나의 사랑의 언어예요. 어떤 경우는 사랑의 언어가 2개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함께하는 시간인데 나는 막 섹스하자고 해. 절대 안 해줘요. 나는 집안일 하느라고 너무 피곤한데 맨날 남편이 섹스만 하자 그래. 그럼 남편이 동물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서서히 남편이 섹스를 안 해주면 남편이 나가서 이제 바람을 피우거나 섹스 파트너가 생기고 그러면서 한 10년, 15년 되면 우리가 왜 잘못됐는지도 모르게 섹스리스가 돼 있고 어느 날 이혼 법정에 가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사람 사귈 때는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물어보면 예를 들어 그런 말 있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이혼하려고 법정에 가기 전에 기다리는 동안 통닭을 시켰는데 할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딱 뜯어갖고 할머니한테 줬더니 할머니가 막 뭐라고 했다잖아. 나는 날개만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아직까지도 나한테 닭다리를 준다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먹고 싶은데 애껴서 자기 부인한테 닭다리를 주는데 할머니 닭다리를 싫어하고 닭 날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라고 당신 평생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싫어하는 거 해줘봤자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줘도 그 사람이 싫어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언어 반드시 알 필요가 있고요. 2단계가 되면 고조기가 되는데 음경이 더욱 단단해지고 여성은 가솔린에서 윤활액이 나오면서 최고조에 다루는 단계고 3단계 오르가슴기가 되면 여성이나 남성은 다 오르가슴을 느끼는데 문제는 여성은 오르가슴을 잘 느끼는 사람은 한 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번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오르가슴을 한 번도 평생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한 번도 오르가슴을 못 느끼는 여성들은 갱년기쯤 되면 내가 사정바지야?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럼 안 해줘요. 왜냐면 여성한테는 그냥 섹스가 별로 즐겁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성이 오르가슴을 느끼게 해주면 여성들이 남편 이렇게 옆구리를 콕콕 쑤시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 거죠.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2분하고 6분 차이예요. 여성은 오르가슴에 오르는데 16분 걸리는데 남성은 2분이면 되는 거죠. 남성이 자기 위주로 해버리면 자기는 그냥 오르가슴 느꼈지만 여성은 아예 흥분도 안 했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죠. 이것을 정복하지 않으면 절대 남성이 여성에게 오르가슴을 느끼는 섹스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100m 달리기 끝에 가 있는데 자기 부인은 이제 20m에 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모든 성학자,
과학자, 그 다음에 섹스 토이를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포르노, 성과 관련된 사업은 다 이것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정복하고 이거를 완성시켜야지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오르가즘을, 그러니까 불감증이 전 세계 오르가즘을 느끼는 여성, 못 느끼는 여성이 뭐 퍼센테이지가 다른데, 뭐 불감증이 30%에서 40%? 내 생각에는 평생 한 번도 못 느낀 사람이 그 정도인데, 할 때마다 못 느끼는 여성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이거를 일단 알고 이 시간을 어떻게 줄이는지, 남성은 이걸 좀 늘리고 여성은 이걸 줄이고, 그래서 이게 근사체에 가깝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을 때 같이 섹스를 하고 남성이 사정을 해줘야지 부부 사이가 오래 가지, 남성 위주의 섹스 해버리면 여성은 거부하게 되죠. 생리적 차이를 극복하고 동시에 오르가즘을 오르는 것이 목표인데, 뭐 이것만 목표로 하면 부부 사이가 나는 못 느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노력을 해갖고 이거를 좁히자고 고를 정해놓고 이제 거기에 맞게 행동을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음액이 여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감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G스팟이 여자 질에 있는 성감대고, 이 두 가지를 잘 자극하는 체위나 자세를 하면 여성이 오르가즘 오르기가 쉬워요. 오르가즘기는 남성은 이렇게 한 번 끝나지만 여자는 이렇게 계속 멀티 오르가즘 오를 수가 있고, 근데 성은 지식이고 경험이고 과학인 게 이거를 알고 노력하면 오르가즘이 오르기가 쉬워요.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성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오르가즘이 오르기가 쉽다 그래요. 그리고 심리적인 억압에서는 여성이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가 어려워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에서 오르가즘이 오르는 비율이 높다고 하고요. 최고 흥분과 쾌감이고 훈련을 통해서 개선되고 증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나중에 뭐 의사를 안 하게 되면 성교육을 해서 이거를 가능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르가즘 전번에 말했던 것처럼 오르가즘 과학을 번역을 했고, 성에 대해서 이제 불감증 연구에도 만들고, 그런 이유가 이제 여성들한테 이걸 주면 가정도 좀 행복해지고 남성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부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성을 청소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해수기가 오는데 남자들은 굉장히 빨리 오는데 여자들은 한 10분에서 20분 걸려요. 그래서 이때 후위를 통해서 충분히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고 있고 이러면 여자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딱 끝나자마자 옷 입고 바깥에 나가버리거나 샤워하거나 잠자버리면 여자들은 어부유스 당했다고 그래.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후위 굉장히 여자들한테는 중요해요. 그 이유가 여성은 그냥 남성보다 해수기가 길어요. 그 피가 빠져나가는 속도가 남자는 한 1초면 빠져나가는데 여자는 그게 빠져나가는데 한 10분에서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여자나 남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성욕은 정복욕, 창조의 힘, 생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데 쓸 수 있고, 잘못 활용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성의 오르가즘에 관여하는 요인들인데 신도 여성을 다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럴 이유가 여자는 하루의 시간대, 피로도, 파트너의 테크닉, 무드, 파트너에 대해서 느끼는 기분, 생리 주기, 주위 환경, 나이, 질의 상태, 이거에 따라서 오르가즘을 얻기가 어렵죠. 실은 성폭력, 성희롱 이것도 여성이 느끼는 기분이 성폭력이고 성희롱이면 그냥 성폭행이고 성희롱인 거예요. 이거 여자들도 싫은 건데 생리 리듬에 따라 다르고, 어쩔 때는 괜찮게 넘어갔던 행동이 어쩔 때는 기분 나빠요. 되게 어려워요. 남자들이 알기 어려워요. 신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성행위 주역은 남성 위주가 아니라 여성 위주여야 되고, 특히 뇌를 자극해야 되고, 그리고 음액이라는 거,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오르가즘 훨씬 잘 느끼게 해줄 수 있고, 손이나 혀도 얼마든지 이 음액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성묘는 질하고 음경의 만남인데 여성의 오르가즘의 원천은 질이 아니라 음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액을 잘 자극하는 섹스를 하셔야 돼요. 체위도 마찬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이제 체위를 생각하는 거죠. 음액하고 G스팟을 동시에 자극하는 체위를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거죠. 꼭 이러면 여성의 성생활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유장된 오르가즘을 말하는 여성이 많은데 남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자유행위가 꼭 가르쳐야 될 행동이고, 여성의 그 2분, 16분 줄이는데 자유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섹스하고 자유가 별개가 아니라 자유도 옛날에는 못하겠지만 자유도 굉장히 중요한 행위고, 성감대는 노력하면 개발될 수 있고, 어쨌든 결론은 남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노력하면 사랑이 커지고 뇌를 온시켜야겠죠. Use it or lose it. 근육이든 머리든 섹스든 사용 안 하면 이렇게 되고,
뭐 나를 즐겁게 하려면 취미생활을 해야 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사랑을 하시고요. 만약에 혹시 그 PPT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뭐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면 PPT 보내드리겠으니까 전화번호 알렸다고 저한테 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